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요, 미분 안에 있던 속도와 가속도에 관한 내용이야. 그렇죠? 속도, 가속도.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 하나를 그려줄 건데, 머릿속에다가 머릿속에 타투 하셔야 돼. 알겠어요? 머릿속에다가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그림 상태를요. 가장 기본적인 속도, 가속도를 익힐 수 있는 그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요 그림 상태를 반드시 넣어둬야 돼. 그쵸? 자, 볼까? 자, 여긴 T고요. 여기가 X란다. 그쵸?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림, 이런 2차 함수 형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뾰로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래프. 이렇게. 그쵸? 이런 그래프. 자, 이건 뭐냐면, 자, 시간이 0초부터요. 0초부터. 여기 A초라고 합시다. 0초부터 A초까지요. 이렇게 흘러갈 때, 그때,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운동을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게 아니란다. 알겠죠? 이렇게 운동하는 게 아니야. 운동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직선 운동. 여기 B라고 할까요? 여기 K라고 합시다. 지금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시간이 0초부터 B초, A초까지 이렇게 흘러갈 때 이때 운동은요, 그 X는 위치니까 X가 뭐냐 위치야. 시간과 위치니까 위치가 0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양의 방향으로 K까지 올라갔다가 0초부터 B초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B초부터 A초까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알겠냐? 됐어. 이 운동 이렇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죠? 즉 해당하는 시간 예컨대 이 시간대에는 위치가 어디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거지? 이 시간대 위치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그쵸? 이 시간대는 위치가, 그 위치 여기 있는 거잖아. 그쵸? 따라서 이 그래프, 노란색 그래프는요,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X는요, FT에서요, 시간에 따른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걸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라고. 그쵸? X equal FT.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속도. 자, 속도 가기 전에, 속도의 이제 정의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속도는요,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할 속도라는 개념이 약간은 차이가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속도는 뭐야? 시간분의 거리다. 속력과 속도의 차이도 좀 알아야 될 텐데, 일단 봐요. 시간분의 거리다. 이렇게 배웠던 개념을 일단 잊어버리세요. 알겠어요? 잊어버리고. 정확히 정의하면 다음과 같아요. 델타 t, 델타 x, 즉, 자, 이거는 알고 있죠?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야. 시간의 변화량분의 뭐의 변화량이라?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이게 바로 속도입니다. 그쵸? 속도. 중학교 때까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뭐예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 속력과 얘기가 다르죠? 자, 일단,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뭐예요? 인간이 알고 있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이게 바로 속도야.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써줄까? 시간의 변화량 분의, 이게 X는 위치의 변화량인데요. 위치의 변화량을 유식한 말로 위치의 변화량 변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시간의 변화량분의 한마디로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그죠? 근데 이거는요, 인간이 아는 시간량이고 아는 변화량이에요. 아는 위치의 변화량이야. 따라서 이러한 속도를 우리는요, 평균 속도다. 알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개념은, 미분을 배우기 전까지 썼던 개념은요, 평균 속도 개념을 썼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야. 그쵸? 그러니까 인간이 아는 위치의 변화량 크기가 얼마입니까? 500만큼의 위치의 차이가 발생하잖아. 그쵸? 그거를 뭐로 나눠요? 5로 나눠준다. 그쵸? 5시간 걸렸다고 치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인데 5시간 걸렸어. 그러면은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500을 5로 나눠지고 어떻게 돼요? 100km per hour. 알겠어요? 이게 뭘 말했던 겁니까? 속도가 아니고 이제부터는요, 이제부터 어떻게?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이렇게 바로 평균 속도. 알겠냐? 뭐라고? 평균 속도. 됐어요? 평균 속도. 자, 그 그래프적 의미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평균 속도. 다음에요. 우리가 속력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은요, 사실은 이 평균 속력인데, 이때 이 개념을요, 크게 차이를 안 갖고 문과생은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어차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다 직선상의 운동이거든. 그쵸? 그러니까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이라는 게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 두 개밖에 없어서. 속도는 변 위치의 변화량이 감소할 때는요, 당연히 뭐가 나올 수도 있어?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단다. 알겠냐? 시간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흘러가죠. 양수고, 위치의 변화량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양의 위치에서 어떻게 꼬라 박을 수도 있잖아. 뒤로 갈 수도 있고. 그죠? 다음에, 뭐, 공을 던졌는데 아래로 떨어지는 상태일 수도 있고, 알겠냐? 따라서 속도는요,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근데 속력은요, 이 속도의 이제 크기 개념이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중학교 때까지는 뭐 평균 속력,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어떻게 속력은 뭐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배웠었잖아. 그쵸? 방향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방향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요, 델타 t는 똑같은데, 변 위에다 이렇게 절대값 씌워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이 변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던, 크게 쓸까요? 어차피 양수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던 속도 개념에다가 절대값 씌워준 거라고. 근데 어차피 델타 t는 양수니까, 그쵸? 양수 개념으로 잡으면은요, 여기 있던 델타 x요. 즉, 얘는 움직이는 거리죠. 그쵸?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요, 얘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문과생은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과생은 정확히 여기서부터 구분해야 돼. 시간의 변화량분의 뭡니까? 얘는요, 델타 x의 절대값 씌운 거지. 델타 t는 어차피 양수라고 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던 위치의 변화량에다 절대값 씌운 거니까 뭡니까? 그게 바로 움직이는 거리다. 움직이는 거리다. 그쵸? 그래서, 이때 개념들이 사실은요, 속도는 속력인 간에 거꾸로 하든 반대로 가든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공부만 했던 거야. 한쪽 방향 왔다 갔다 했던 거 공부하지 않았었어. 한 방향으로 갔던 것만 공부했기 때문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같이 막 대충 묻혀가지고 사용해 왔었었는데 이제 구분하기 시작해야 된다. 알겠죠? 특히나 이과생은 이제부터는 구분해야 돼. 미적안 때지만. 속도와 속력의 차이요. 속도는요, 어떻게? 당연히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이거죠. 야, 이거 한번 해볼까? 요거가 일단 구해볼게. 야, 이 그래프 잘 봐봐.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 거라고? 0초부터 A초까지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알겠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절대로 아니야. 시간이 흘러갈 때 0초부터 A초까지는 0초부터 B초까지는 이렇게 갔다가 B초부터 A초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냐? 이런 직선 운동이야. 직선 운동인데 만약에 문제에서 0초부터 A초까지요. 평균 속도는 얼마냐? 다시 한번 평균 속도는 얼마냐 물었어. 그러면요. 평균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이 어떻게 돼요? A 빼기 0이니까 A초죠. 그쵸? A초. 그죠? A초분의. 위치의 변화량은요. 0부터 어디까지입니까? 0이죠. 그죠? 지금 만약에 이 그래프 상에서 평균 속도를 물었다면은요. 시간의 변화량은요. A-0, A초 이렇게 움직일 때 위치의 변화량은요. 0에서 0까지 움직이는 게 없잖아. 그죠? 따라서 이 두 점을 잇는 빨간색 이 기울기니까 평균 속도는 0이에요. 0. 알겠어요? 0이다. 얘 같이 무슨 말인지? 아니 기울기라고. 평균 속도 우리 평균 변화를 기억하니? 똑같은 내용이야. 만약에 0초부터 B초까지의 평균 속도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B-0. 시간의 증가량, 시간의 변화량분의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 어떻게 B초일 땐 K고요. 0초일 땐 0이었었으니까 즉 이것분의 이거잖아. 즉 요 두 점을 잇는 요 빨간색 기울기. 요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0초부터 B초 때까지의 평균 속도가 되는 거야. 알겠냐? 0초부터 A초까지 평균 속도는요. 그냥 두 점 이어준 이 선분의 기울기.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미적 첫 시간 때 배웠던 평균 변화율의 개념과 똑같다고. 알겠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지금은요. T의 증가량분의 X의 증가량으로 내용만 바뀐 거고 해석만 바뀔 뿐이다. 이해 갔죠? 됐어요. 차이점은 뭘까요? 평균 속력으로 물어볼까 만약에? 야, 0초부터 A초까지요. 평균 속력을 물었어. 평균 속력을 물었으면요. 여전히 시간의 변화량은요. A 빼기 0, A분의. 이번에는요. 위치의 변화량이 아니라 평균 속력이면 움직인 거리야. 움직인 거리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K까지 갔다가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움직인 거리는 얼마입니까? 2K죠. 그쵸? 위치의 변화는 0이지만 움직인 거리는 2K가 되므로 A분의 얼마다? 2K라는 값을 가져. 이게 뭡니까? 0초부터 A초까지의 평균 속력이다. 속력. 알겠냐? 평균 속력. 시간의 변화량분의 뭐다? 움직인 거리가 바로 속력이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증가했다 감소했다이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애매모호하죠. 그렇죠? 됐어요? 안 보이잖아 기하학적으로. 그렇죠? 차이점이 있어. 네, 이제 한 방향으로 운동할 때는 얘기가 좀 같아요. 아까 이거는 0초부터 A쪽까지의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은 차이가 있었는데 0초부터 B쪽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평균 속도는 아까 이 빨간색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잇는 요 선분의 기울기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0초부터 B쪽까지 만약에 평균 속력이라면 속도랑 똑같다고. 왜요? 어차피 B 빼기 0 B분의, 그죠?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이나 움직임 거리랑 똑같잖아. 왜?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 K 빼기 0에서 B분의 K요. B분의 K라고 하는 여전히 있던 빨간색 선분의 기울기가 0초부터 B초까지의 평균 속도자, 평균 속력이라고 알겠냐? 어차피 속도와 속력의 개념. 이해 갔죠? 속도는 뭡니까? 예.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다음에요. 속력은요. 예, 이거의 크기라고도 얘기하는데, 그쵸? 지금은 크기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 나중에, 요게 이제는 한방향 운동일 때는요, 상관이 없는데, 한방향 운동일 때 어떻게 돼요? 요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해요. 만약에, B초부터 A초까지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평균 속도는요? B초부터 A초까지 평균 속도 마지막이다. 어떻게 돼요? A-B분의 시간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은요, A일 땐 0이었죠? B일 때 얼마? K잖아. 즉, MRB분의 마이너스 K가 돼서요. 이때의 평균 속도는 요 두 점을 잇는 또 요 파란색 선분의 기울기가 된다. 기울기 알겠죠? 그 기울기야. 이게 평균 속도인데 평균 속력은요. 절대값 씌웠잖아. 즉 어떻게 여전히 시간의 변화량분의 B초부터 A초까지 평균 속력이다. 속력은 어떻게 돼요? 움직인 거리가 K일 따름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음수잖아. 음수인데 어떻게 돼요? 이거를 절대값 씌워서 양으로 바꾼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한쪽 방향에 대해서 또 특정 한쪽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면요. 이거의 크기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 상태 평균 속도와 속력은 그냥 개념 자체가 달라. 알겠냐? 속도는 뭐라고? 속도는 이제 방향이 있는 거고 속력은 방향 생각하지 않고 크기만. 그죠? 시간에 따른 움직인 거리.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이렇게 정확히 정리되도록 합니다. 하여튼, 자, 이제 이 개념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논하고자 하는 건 미분을 배웠잖아요. 배워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 이게 평균 변화율 개념이었으면 속도는 다음과 같아요. 이제 리미트. 했던 델타 t를요. 인간이 모르는 0만큼 한없이 작게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야.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모를 만큼의 시간이 변화할 때 그때 위치의 변화량. 이게 뭡니까? 변위죠. 위치의 변화량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게 바로 속도고요. 정확히 말하면 순간 속도가 되는 거죠. 자, 앞으로 속도라고 얘기하는 건 별 말이 없다면 다 뭡니까? 순간 속도 알겠냐? 순간 속도. 개념은 그래요. 아까 서울에서 부산 갈 때 500km를 움직일 때요. 평균적으로 100km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기판을 보면 어떤 때는 막 130, 140 나갈 때도 있는 거고 어떤 차가 막히면요. 멈출 때도 있는 거고 신호등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그때 움직이는 계기판 움직이는 속도가 바로 순간 속도다. 알겠죠? 순간 속도. 개념이 어떻게 돼? 인간이 모를 만큼의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모를 만큼의 시간의 변화량분의 뭐라고? 위치의 변화량. 이게 바로 순간 속도다.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니들이 알고 있는 도함수의 개념 자체를 써주면요. 델타 t가 0으로 갑니다. 자, 지금 t에서 x의 함수죠. y에서 x에서 y의 함수가 아니라 t에서 x의 함수니까 이렇게 자 델타 t분의 여기 이제 니들한테 h로 치환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봐. f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요. 즉 ft가 뭐야? 위치잖아. 그러니까 봐. 델타 t 인간이 모를 만큼 시간이 변해요. 특정 시간대에다가 인간이 모를 만큼의 시간대를 더한 함수값에서 딱 ft 함수값 그 위치를 빼주면 즉 인간이 이런 지점이야. 잘 봐봐. 요 점이요. 요 점을 선생님이요. 특정한 지점이라고 합시다. 요 점에 대해서요. 인간이 모를 만큼 t가 변해요. 그렇죠? 변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할 때 그때 예? 인간이 모를 만큼의 y의 변화량 즉 요때 뭐다? 접선의 기울기죠. 그렇죠? 요때의 요 접선의 기울기. 요 접선의 기울기가 해당하는 지점에서 뭐다? 순간 속도. 즉 줄여서 속도를 의미한다고. 즉 니들 배웠던 요 함수의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 즉 뭘 의미하는 겁니까? f 프라임 t잖아. 즉
x 이퀄 ft를 뭐합니까? 미분한 거죠. 그쵸? 이거를 t로 미분한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속도가 된다. 순간 속도. 그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당연히 이차함수라고 아까 선생님이 가정했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 속도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어떻게? 네. 길이가 증가하다가 0이 됐다가 감소하는 거 알겠냐? 증가했다가 0이 됐다가 감소해. 그래서 길이가 양이었다가 접선의 길기야 0이었다 감소하는 거니까 양이었다가 0이었다 감소합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쵸? 여기가 B초, 여기가 A초, 0초. 그쵸? 자, 속도는 어떻게 돼요? 양이었다가 0이었다가 음이다. 그쵸? 그래서 속도 그래프를 보잖아. 이 빨간색 그래프는 뭐가 되는 겁니까? Y 퀄. 자, 얘는요, 얘는 t고요. 여기가 이제는 속도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속도는요, f 뭐다? 프라임 t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속도는 뭐다? 요걸 한번 미분한 게 바로 속도라고 알겠냐? 됐어. 자, 이 프라임 t요. 요걸 바로 속도라 불러주고 무슨 속도? 순간 속도. 기하학적 의미는 각각의 시간에 따른 x 그래프의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알겠냐? 이들이 이미 다 배웠던 거예요. 그쵸? 도함수의 정의에서.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야 할 것 이거죠.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 이거야. 속도가 얼마일 때야? 0일 때가 관심이지. 그치? 속도가 얼마일 때? 0일 때가 관심이야. 왜요? 속도가 0일 때 써볼까요? 속도가 순간 속도다. 이제 별말 없으면 순간 속도야. 속도가 0일 때, 그쵸? 속도가 0일 때, 이 점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지금 상태라면은 뭡니까? 예. 플러스 0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요? 양의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잠깐 멈춰? 아니야. 멈추면 인식하지 못해요. 그쵸? 하여튼 순간적으로 딱 접선의 길이가 0이 됐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지. 그치? 됐어요? 이해 갔어? 따라서 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1번. 지금처럼 운동 방향이 바뀔 때야. 운동 방향이 샥 전환될 때야. 그치? 전환. 운동 방향 전환. 왜요? 두 번째 뭡니까? 똑같은 해석하는 거에 불과하죠. 그냥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정지. 물체가 멈추는 거죠. 사실 속도가 0이라는 게 물체가 멈추는 건데, 이 0인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멈췄다는 얘기죠. 그쵸? 됐습니까? 그래요. 따라서, 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속도가 0인데, 좌우에서 속도의 값이 이렇게 바뀐다면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상태고, 알겠냐? 바뀌는 상태고. 다음에요. 그냥 속도가 0인데, 어떻게 돼요? 속도가 0인데, 근데 어떻게 돼요? 예. 이후부터 움직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정지된 상태인 거죠. 그쵸? 응? 정지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속도가 만약에 속도가 플러스라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운동을 어떻게 양의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알겠죠? 직선 운동이가 두 가지밖에 없어. 양 아니면 음이야.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음의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이거 음의 방향으로. 알겠죠? 즉 운동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해갔지? 다음에 하나 더. 선생님이 몸을 한번 보여줄게요. 0부터 A까지 지금요. 선생님이 0부터 A초까지. 이게 원점이야. 여기 원점이고 저기에 K가 있다고 하지. 알겠어요? 그러면요. 0초부터 B초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운동하는 거죠. 원점에서 저 K까지 이렇게 운동하는 거 알겠냐? 이렇게 운동하는 거야. 그 다음에 B초부터 A초까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런 운동이야. 그쵸? 아주 간단한 운동이지. 그치? 어떻게? 왔다 갔다 한 거라고. 원점에서 K까지 왔다 갔다. 그쵸? 근데 이 속도 그래프를 보면은요,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돼? 봐요. 이때는 속도가 어때요? 속도의 절대값이 크잖아. 절대값이 크다.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건요, 빨리 가는 거. 그나마 속도가 빠른 거, 속도가 점점 죽어서 0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해요? 속도가 좀 빨라요. 빨랐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0이 되는 거죠. 그쵸? 다음에, 또 이제 음수로 가지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속도가요? 처음에 느리다가 점점 빨라져서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쵸? 이해 갔어요? 속도 보고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알겠냐? 힘들어. 이해 갔죠? 됐어요. 자, 하나 더. 가속도까지인데요. 가속도는 가속도는요, 별거 없이요. 그냥 이걸 한 번 더 미분한 거 알겠냐? 자,
t로 한 번 더 미분합니다. 그렇죠? 미분해주면 가속도 a가 나타나는데 미안하다. 이거 또 나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 쌤이요 c라고 할게요. 그렇죠? 가속도 써야 되니까. 자, 요거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미분하면요. 요 놈을 다시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기록해서 음인 직선이니까요. 상수함수 이렇게. 그렇죠? 요거 나중에 이과생들은 또 중학교 때 뭐라 배웠어요? 등 가속도 운동이죠. 그렇죠? 요 기울기가 만약에 만약에 P라고 할까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P. 좋아. 마이너스 P. 기울기가 마이너스 P라고 하면요. 보고까지 써줄게. 마이너스 P에서 이렇게 상수함수가 됩니다. 알겠죠? Y = 마이너스 P.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가속도 A는요. 어떻게 F? 2'T다. 그렇죠? 굳이 말하자면 리미트 델타 T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요. 아까 했던 요 그래프요. 그렇죠? 즉 T분은 어떻게 델타 V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한마디로 속도를 다시 한번 T로 미분한 게 바로 F2'T죠? 이계도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렇지? 이계도함수. 이게 바로 뭐다? 시간에 따른 저 운동의 가속도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항상 일정한 힘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P. 일정한 힘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음의 값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 이렇게 했는데 계속 뒤에서 일정한 힘으로요? P만큼의 일정한 힘으로 뒤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요. 점점점 뒤에서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느려졌다가 다시 돌아가서 좀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해석돼요? 공으로 치면은요. 이 마이너스 P가 뭐가 되는 거야? 자유낙하 운동이 되면 중력이 되는 거죠. 중력. 그쵸? 중력.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을 위로 쌓아 올렸는데 계속 지구가 끌어당기고 있잖아. 그쵸? 중력이 밑에서 당기고 있다고 알겠냐? 당기고 있어 어떻게 해요? 가다가 공이 멈췄다가 다시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여기까지가 뭡니까? 평균 속도. 속도와 속력의 개념 구분해 놓으시고요. 그죠? 미정원까지 큰 차이는 없는데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시고 다시 한번 정리. 평균 속도가 뭐라고요? 시간의 변화량분의 뭡니까? 속도야. 위치의 변화량이다. 그쵸? 니들이 알고 있던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내용이야. 좌표축만 바뀐 거야. 알겠냐? 다음에 평균 속력은요. 시간의 변화량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거리의 변화량이다. 그쵸? 평균 속력. 그렇게 구분 지어 놓고요. 일단. 그쵸? 됐습니까? 다음에 이제 순간 속도는 어떻게 돼요? 해당하는 저 시간에 따른 변이, 위치의 그래프를요. T로 미분한 거에 불과해. 알겠냐? 결론적으로 T로 미분한 거다. 그쵸? 됐어요? 요게 뭡니까? 인간이 모를 만큼의 시간의 변화량 분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인간이 모를 만큼의 위치의 변화량. 이게 바로 순간 속도라고 알겠어요? 됐어.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한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시간에 따른 가속도의 그래프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개 그래프 2차 함수, 1차 함수, 상수함수 우리가 3차 함수 기본적인 틀을 익힐 때 머릿속에 하나 타투했던 것처럼 요 직선운동에 관한 그래프 하나 머리에 익혀둔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풀러 갑니다. 여기 있던 F'T요. 요 놈이 가장 핵심 사항이죠? 요 놈이 속도가 0일 때 이거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요.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 당연히 그려낼 수 있어야 되겠고 해석할 수 있어야겠다. 알겠냐? 이 해석 문제들 중요해. 됐습니까? 미분 관련된 시간에 따른 위치, 그 다음에요. 속도, 가속도 관련된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